주옥 같은 회사 생활. 오늘 이제 시작할 주제는 참 이게 욕은 못 하겠고 네, 그래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지향하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습니다. 건전해야 돼요. 아주 건전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려면 정말 필요한 게 이것이 아닐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 그거부터 먼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라 할까요? 이게 사람이 심리적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거기서 어떤 중요하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어떤 감정? 저는 그냥 이제 짜증나는 게 제일 싫어요. 솔직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뭘 해도 이제 짜증나지는 그런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지? 정말 하루 중에서 이 회사에 있으면서 일을 할 때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고 한 게 결국은 근원으로 들어가면 되게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 이걸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걸 하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말을 했을 때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두려움이라는 거에 많이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두려움이 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정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내가 표현을 하지 못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표현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못하죠. 나 짜증나요. 나 당신이 두려워요. 네. 뭐 나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건 좀 힘들죠. 예, 해봤거든요. 바로 찍히더라고요. 바로 찍혀서 그냥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 상대방은 사실 전 이렇게 느꼈어요. 네. 그 앞에서는 이해한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확실히 그 순간 이후에 좀 달라져요. 관계가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또 찍혀가지고 뭔가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앞으로 아니면 뭔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제 느낌에는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런 솔직한 표현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약간 서양적인 관점에서의 표현 방식인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혹은 동양적 정서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게 많이 어색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네네네. 겉으로는 나이스하겠죠. 네. 그러나 속에는 어떤 앙금이 남아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남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렇죠. 참 저도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 얘기 안 할 걸. 네. 되게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뭔가 찍히게 된 것 같고 뭔가 돌아오는 것들이 불이익으로 느껴지고 이러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확실히 가면을 써야겠다. 왜냐면 두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관계나 감정을 다루는 데 무척 서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물론 세대가 지날수록 이건 좀 옅어지겠죠. 근데 뭐 지금까지의 세대, MZ 세대 그 세대들조차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자신들. 혹시 뭐 이렇게 일하시면서 진짜 두렵다라고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두려움들은 뭐 어떻게 보면 늘 약간 긴장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뭐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고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계기가 이런 걸 만든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특히 회사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실적 그리고 어떤 보고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또 한편으로는 핀잔을 들으면 또 그것도 좀 그런데 또 그 한편으로는 타인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내 직급이 높은데 낮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른 부서 사람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가 다 두려움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좀 두려움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참 이런 효과들도 참 많잖아요. 많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뭐 회사에서 뭔가 안 좋은 게 생기는 게 있네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야 그냥 편하게 해 하면 이렇게 말 안 듣잖아요. 아유 안 하죠. 해! 딱 찍었을 때 안 하면 칵 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너도 너무 싫었지만 기능이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라는 네. 거는 딱 하는 거죠. 경직된 상황에서 경직된 상황에서 긴장을 하게 되는. 네네. 자 그렇다면 그런 긴장, 경직성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킨 것만 딱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의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감각적 능력이라든지 사고할수 있는 능력들이 자연적으로 뭔가 기능이 멈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되게 감정적으로 예민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 일단 막막하고 두렵고 한 감정이 쫙 지배해버리면 그러니까 두뇌가 딱 멈추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머릿속이 그냥 뿌얘지는 것 같아요. 마비되는 그런 게. 약간 뭐 네. 블랙아웃 되듯이.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버벅대거나 긴장해서 그렇죠. 말이 안 나오거나 맞아요. 그냥 그 일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경우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 있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딱 앞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와.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기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네, 나죠. 그런 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런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을 봤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던가요? 파블로프 아시죠? 파블로프 얘기. 파블로프에게 네. 좀 유명하죠. 그 실험. 정 울리면 침 질질질. 네, 그렇죠. 반사적으로. 네, 맞아요. 이건 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파블로프가 어느 날 엄청난 홍수를 경험합니다. 네, 그 홍수에서 개들이 쫙 다 내려가 버려요. 아유. 홍수에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구조한 개들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던 안전하게 있었던 개들과 홍수에 떠내려갔던 개들 사이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뭔가 많이 다를 것 같네요. 그렇죠. 학습 능력이라고 해요. 아, 뭔가를 배우지를 못한대요, 그 개들은.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어떤 학자들이 또 계속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속에서는 학습 능력, 협동력, 네. 분석적 사고, 창의적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모두 저하되는 게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참 조직에서 사실 필요로 해서 뭐 교육시켜달라, 뭐 어떤 솔루션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두려움 그 자체를 해소한다면 어쩌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조직 어떤 단체라는 곳에 속해 있으면 이게 뭐 어떤 직급이 낮은 친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리더들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당연히 느끼겠죠. 그들도 사람이니까. 네, 그들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들 위에 또 다른 상사가 있기 그렇죠. 마련이고요. 네. 그러면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문제인가요? 글쎄요.
사람이 늘 사람이 문제죠. 늘 사람이 아, 문제인데 네. 인공지능으로 다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다 갈아치우는 게 네. 그렇죠. 시끄러워리고 해야 되나 그거? 솔루션 나왔습니다. 예. 모든 것을 인공지능으로 갈아치워야 가치화시키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 사실 뭐 아까 이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은 어떤 일을 해내고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뭐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출해내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 교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특히나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심리적 안정감 얘기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관련해서 조금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 하시라고요. 네. 하라고요. 아유, 불이 막 뿜어져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요. 이런 게 약간의 이제 두려움,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긴장감, 압박감을 심어주는 거죠. 저 참 국을 좋아해요. 아, 저 국을 좋아해요. 국을 가고 싶어요. 좀 뽑아주세요. 네, 구글에서 나온 연구들이 있는데 뭐 성공하는 팀의 조건을 5년간 연구한 프로젝트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대요.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성공하는 팀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 안정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심리적 안정감이 구성원과 팀을 연결하는 요소로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활성화되면 네, 구성원들이 뭐 어떤 아이디어를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편하니까 마음이.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좀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들이라도 눈치 안 보고 그렇죠. 제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질책당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해서 팀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 네. 행복감이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표현해도 되겠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들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상호작용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마음껏 함으로써 괜찮아, 내가 너의 얘기를 인정해줄게, 너의 얘기를 존중해, 너의 감정을 존중해 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상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내가 가진 어떤 최고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꺼집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크레이지하지만 위대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인정도 받게 되는 기회가 더 많을 거고 그 자체가 굉장히 선순환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기업에 있어서. 예, 그래서 참 구글 가고 싶어요. 예, 구글 좀 뽑아주세요. 저희 구글 채용 담당자 뭐 네. 보고 계시면은 예, 적극적으로 저희 둘 다 뽑아주시면 너무 감사할게요. 저는 실리콘밸리로 보내주십시오. 아, 네. 실리콘을 이렇게 칠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나눠봤어요. 정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해소됐을 때 네. 조직이 좀 더 성과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으로 우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를 참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참 뇌과학자분들이 요즘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 뇌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MRI 찍는 거 있죠. fMRI라고 하더라고요.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그룹과 부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뇌를 관찰했더니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는 장소와 그리고 사람을 인식하는 부분이 모두 활성화됐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도했을 때는 유독 사람을 인식하는 부분만 활성화되는 게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정서 속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원인을 좀 더 사람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있을 때도 뭐 스터디를 하고 있을 때도 관점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연결이 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좀 더 두려움 없는 조직, 좀 더 인정받고 내 자체를 정말 이렇게 쉽게 좀 더 끄집어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성과가 무조건 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프로덕트나 어떤 뭐 전략에 따라서. 하지만 가능성은 부스트업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도들이 계속 행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정정서가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특정 부위에, 그러니까 여러 부위의 뇌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유독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타인 혹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 혹은 직접자에게만 계속 모든 관심을 쏠, 그 에너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그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긴장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사람의 어떤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긍정 정서를 유지하고 나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 리더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각자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정말 주옥 같은 회사 생활 하시기를 빌면서 바라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옥 프로덕션 감사합니다.